자, 똑똑해지는 방송 채널 제네시스 박입니다. 한 달 더 살게 해줬는데 전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지자체에서 과태료 1,000만 원 내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정말 황당하겠죠? 자,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뭔가 긍정적으로 변화된 모습이 나와서 오늘 부랴부랴 제 블로그에도 공유를 드렸었고 오늘 방송으로도 하게 됐습니다. 이건 이제 제 알고 있는 지인분께서 공유를 해주셔서 실제 그분이 이런 케이스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저한테 그 전에 자문을 받았던 분이셔가지고 저라면은 그냥 5% 올리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게 과태료가 문제가 아니라 세제 혜택도 받아야 되는데 5% 그냥 저라면 안 올리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분도 그냥 5% 그냥 포기하고 안 올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본인 케이스니까 관련된 기사가 나오니까 저한테 이제 공유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이제 다른 분들도 좀 아시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오늘 가져왔습니다. 자, 보죠. 서울경제 기사고요. 서울경제에서 나온 기사고 2021년 1월 27일 그러니까 이제 어제 오후 늦게 나왔던 기사입니다. 자, 광고 없애고 보겠습니다. 자, 한 달 더 살게 해줬다고 임대사업자 전세 미신고 과태료 내라 라고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여러분들 항상 이게 기사 헤드라인이고요. 위쪽에 보면은 이렇게 서머리가 있어요. 서머리가. 이 서머리 세 줄 보면은 핵심 요약 나오거든요. 그래서 등록임대주택 갖고 계신 주택임대 사업자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나는 전혀 관심이 없다 그러신 분들은 안 보셔도 돼요. 여러분들 시간은 소중하니까. 자, 보십시다. 세입자 계약이 끝났는데 잠깐 약간 추가 거주를 한다. 그런데 이 경우에 별도의 서로 간에 뭐 이슈가 없으면 그냥 묵시적 계약 갱신 돼버리죠. 그런데 이제 현실상으로는 이것보다는 임차인이 잠깐 나가는데 요즘에 전셋집, 월세집 구하기가 특히 전셋집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2달만 좀 연장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임대인 입장에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뭐 2달 정도 그냥 좀 편히 봐주고 서로 이렇게 임차인 들어오고 맞추고 서면 서로 그냥 좋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등록 임대주택은 그게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엄밀히 말해서 2달만 추가했다고 가정했을 때 기사 내용대로 한 달만 더 추가했다고 가정할까요? 한 달만 더 추가했다 하더라도 계약 조건이 바뀌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1월 31일까지 하기로 했는데 2월 말까지 할게요. 그러면 엄밀히 말해서 계약 조건이 바뀌기 때문에 이걸 신고를 해줘야 돼요. 자, 그런데 신고를 하면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은 한 달짜리 신고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1년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존에 있던 세입자 임차인 1번 분이 한 달만 더 추가로 살고 그 다음에 새로 들어오시는 임차인 2번 분이 왔을 때 새로 계약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기존에 계신 분은 5% 올리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5%를 못 올려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1년이 안 됐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달 계약할 때 5% 올려야 돼요. 근데 곧 있으면 나갈 사람한테 올려서 뭐 하겠어요, 그거를. 자, 그래서 이제 신고 때는 임대료 인상을 못하고 안 하면은 과태료 물어야 되고 그래서 우왕좌왕 되는 거예요, 우왕좌왕. 근데 최근에 이제 국토부 해석에서 오락가락 됐다가 나중에 뒤늦게 안 해도 된다, 신고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나온 거야. 신고해. 도대체 이게 무슨 사연이냐? 한번 봅시다. 자, 지난 2018년 12월 서울의 한 주택을 보증금 4억에 전세 내준 임대사업자 A씨는 지난해 12월, 이제 2020년 12월 2년 지나고 나서 임대차 계약 종료를 앞두고 새로운 세입자와 4% 이상한 보증금의 새로운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기존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은 종료가 됐지만 A씨는 1월 말 입주 예정인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하기 전까지 2달가량 기존 세입자가 더 머물 수 있도록 해줬다. 이게 이제 약간 좀 비극의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사례를 볼까요? A씨 사례를 보면 2018년 12월 달에 임차인 1번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2020년 12월에 이제 만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가 이제. 그런데 요 만기가 되면서 곧바로 임차인 2번 분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한 달 정도 텀이 있다가 그 다음 새로운 임차인이 이때 들어오신 거죠. 그럼 요 한 달은 어떻게 된 걸까? 요 한 달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플러스 1개월 편의상 봐준 거죠. 그런데 현행 주택임대사업자 민특법 같은 경우에는 계약 조건이 변경되면 신고해야 돼요. 그 신고 기한이
기한을 넘겨버리면은 최대 1,000만 원까지 나올 수 있어요. 뭐 기한 내에서 하루 넘으면은 500만 원, 그리고 이틀 넘으면 700만 원. 제가 렌트홈 담당자하고도 통화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잘못하면 이제 과태료가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이거 신고를 안 하면. 근데 만약에 이걸 신고를 해버리면은 이걸 이제 새로운 계약으로 봐버린 거예요. 그럼 새로운 계약인데 여기 지금 1년을 안 채웠잖아. 1년 안 채웠으니까 이 임차인 입원하고 했을 때 5%못 올리는 거죠. 이런 황당한 케이스가 나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지금 그겁니다. 자, 임대차 시장에서는 흔히 있는 관행이죠. 말했잖아요. 충분히 이룰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택임대 사업자 입장에서는 엄밀히 따져서 현행법 위반이에요. 민특법을 보면은 이 같은 단기간 추가 거주도 신고 대상인 새로운 계약이 돼요.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이후 맺은 전세 계약에서 보증금 인상은 불법이에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었던 계약이 1년이 안 되고 1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요게 1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5%못 올린다는 거죠. 야,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자, 기존 세입자 편의를 봐주기 위한 행위지만 새로운 계약으로 신고를 하고 임대료 증액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불신고 과태료를 물어야 돼요. 정부는 이 같은 단기 추가 거주에 대한 해석을 놓고 혼선을 빚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도 사실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며칠 더 살라고 했다가 낭패 볼 수 있다는 겁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임대사업자의 임대계약 종료 후에 단기간 추가 거주에 대한 해석을 두고 정부가 혼선을 빚고 있다. 위 사례처럼 계약 기간을 넘기고도 기자인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면 묵시적 계약 갱신이 되고 임대사업자는 이 같은 계약 내용을 해당 권청에 신고할 의무가 발생한다. 사실 이제 서로 간에 미리미리 말하면 묵시적 계약은 안 될 수는 있죠. 그렇죠? 이게 말 안 하고 이제 넘어가 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경우에는 서로 말을 했다고 보고 자, 며칠만 더 거주해도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민특법에 따라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된다.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게 될 경우 민특법 44조는 임대차 계약을 맺은 후 1년 내 임대료 증액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 경우 새로운 세입자에 대한 임대료 증액은 불법이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임대사업자 입장에서는 과태료나 보증금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며칠 더 살라는 호의를 베풀 이유가 없다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블로그에서 이런 글을 썼었잖아요. 뭐라고 썼냐면은 착한 임대인이 되지 말라는 세상. 이거 쓰지 않았습니까? 제 블로그에서 이렇게 적었잖아요. 21년 1월 14일 이렇게 나온 거죠. 자, 어쨌든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나는 호의를 좀 나름 베풀려고 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피해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사 날짜 전에 단기간 머물 새 집을 구해야 하는 세입자들의 부담만 커지는 셈이죠. 대한주택임대인협회의 김성호 변호사는 여기서 이제 법률 전문가가 좀 나와줘야죠. 그죠? 서로 간 양해를 구해 단기간 더 살게 하는 것까지 계약 신고를 하는 건 너무 지나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정부는 어떻게 할 거냐? 주관 부서인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뭐라고 나왔냐면, 자, 뒤늦게 신고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또 하나의 함정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곧 말씀드릴게요. 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담당 공무원마다 서로 다른 해석으로 혼선을 더 키우고 있다. 자, 이게 좀 문제예요. 여기서 담당 공무원은 해당 지자체 주택과 공무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케이스인데 저거를 뭐 강남구청에 가면은 오케이 해도 된다, 괜찮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저쪽 무슨 강서구 해당 그 지역이 그런 데 아니라 그냥 예를 든 거예요. 뭐 광진구 이런 데 가면은 안 된다라고 각 지자체마다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거죠. 실제 제가 오늘 블로그 올린 글에 보면은 댓글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은 제가 그거를 좀 보여드리면은 약간 좀 너무한 것 같아서 그냥 읽어만 드릴게요. 뭐라고 댓글을 써놨냐면은 뭐 본인이 강남구청인가 됐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괜찮다고 했대요. 신고 안 해도 된다. 신고 안 해도 된다. 저도 이 경우였는데 그 당시 강남구청에서 기재부 지침은 아직 없지만 5% 인상되는 걸로 받아주고 있다고 그냥 5% 인상해서 신고하라고 해서 그러겠습니다. 요런 분이 계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자체마다 다른 거죠. 이제 이게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죠. 자, A씨는 본인의 사연을 국민신문고를 2차례 문의했다. 이제 이분이 답답한 거죠. 왜 답답하냐면 이 5% 룰이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은 만약에 이걸 잘못하면은 과태료도 과태료지만 세제 혜택을 못 받아요. 19년 2월 이후 계약분부터는. 그래서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자, A씨는 본인의 사연을 국민신문고에 2차례나 올렸다. 그래서 국토부의 관할부에서 정반대 해석을 받았다. 자, 한 답변은 묵시적 갱신이 돼서 임대료 증액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답변을 받았고, 다른 답변은 주택시장 현실상 이를 신규 계약으로 볼 수 없다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니까 같은 부서에서 답이 달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완전 멘붕에 걸린 거죠. 요즘 말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또한 지역별로 해석이 상이한 상황이다. 진짜 이거 좀 문제예요. 이미 지나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 수강생 중에 2018년도였어요. 2018년도 서울의 특정 구였는데 제가 특정 구 이런 거 말씀 안 드릴게요. 혹시 뭐 괜히 불똥이 튀면 안 되니까. 의무임대 기간을 다 지키지 못하고 중도에 해지하면은 과태료 그 당시엔 1,000만 원, 지금 3,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등록을 잘못해서 세 채를 해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한 채당 1,000만 원이면 3,000만 원이잖아요. 근데 눈앞이 캄캄해진 거죠. 가지고 그래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 담당자한테 가서 좀 사정을 해봐라. 예를 들어서 뭐 잘못하면 나 이혼 당하게 생겼다. 뭐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한 거였다. 하고 막 읍소를 하라 그랬어요. 그게 1개월까지는 되고 지금은 3개월이죠. 근데 이미 1개월이 그 당시 한참 넘은 거였죠. 이해되시죠? 근데 신기한 게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과태료 하나도 없이 그냥 다 해결 다 됐어요. 물론 이제 지자체 장 재량에 따라서 제가 알기로는 반내까지는 감면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 한 푼도 안 냈다는 거죠. 근데 똑같은 케이스인데 그분 구가 아니라 다른 거에 봤더니 그냥 얄짤없이 그냥 과태료 다 낸 거예요. 세 채 전부 다. 아무튼 그래요. 자, 이제 마지막 요게 이제 핵심입니다. 혼선이 거듭되자 국토부는 내부 논의 끝에 단기간 기존 세입자가 더 머무는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내부 결론 내렸다. 그래도 다행이죠.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엄밀히 따지면 신고 대상이 맞다. 원칙상으로는. 그렇지만 현실적인 시장 상황에 비춰서 이 같은 경우는 새로운 계약이 아닌 기존 계약의 일시적 연장으로 보기로 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이. 자, 각 지자체에도 조만간 안내하려요. 조만간. 언제? 여기서 이제 퀘스천은 언제 안내하는 거죠. 이거 안내하기 전까지는 각 지자체 지금처럼 계속 각자 담당자 나름 이렇게 해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자체 안내를 한다 하더라도 그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막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뭐 오늘 딱 오후 3시에 공유했다. 국토부에서 각 지자체로. 그럼 그때부터 곧바로 막 담당자들이 전부 다 꿰뚫고 이렇게 한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그분들도 다른 일 때문에 많이 바쁘기 때문에 이 일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문제가 하나 있다. 두 번째. 자, 그러면 이거 이 경우에 새로운 계약이 아닌 기존 계약의 일시적 연장으로 보겠다는데 단기 기간이라서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럼 도대체 그 기간을 언제까지 해줄 거냐? 뭐 2개월이면은 봐주고 2개월에서 하루만 넘으면 안 봐주고 그렇게 할 거냐?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어느 기간까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에서 명확한 지침이 없어서 비슷한 논사는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시죠? 그럼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 등록임대 사업자라면은 이때 제 거 영상을 보여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뭐 제가 무슨 공신력 있게 뭐 하는 그런 것도 아닌데. 맞죠? 대신에 이런 기사가 나왔다는 건 여러분들 보여줄 수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이 기사 링크를 다 가져가시고 최소한 여러분들 핸드폰에라도 저장을 하시고 이런 말을 나오면은 무슨 소리냐? 최근 국토부의 내부 관계자 내부 이렇게 정했다고 하더라. 안내 못 받았냐? 아니면 좀 내부적으로 알아봐라. 말이라도 해보는 거죠. 이해되시죠? 안타깝지만. 관련해가지고 비슷한 해석이 나온 게 하나 있어요. 그것도 국민신문고였나? 아무튼 국토부에서 낸 해석이 있었는데 그 해석은 여기 나온 것처럼 주택시장 현실상 이를 신규 계약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다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거 맨 처음에 저한테 이 사례를 질문하신 그분 관할 지자체는 안 된다고 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의견이 갈린 거고 아주 최근에 나온 내용이 이 내부 논의 끝에 그래도 괜찮은 걸로 이렇게 한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근데 제가 이제 오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자, 조심해야 되는 거 3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유의사항입니다. 유의사항. 이거 별표야. 요거. 자, 첫 번째. 해당 기사 링크라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해당 기사 링크. 이런 게 나왔다. 그래서 최신 내용을 담당 공무원한테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주택과 공무원.
그렇죠. 자, 주택과 공무원한테 이거를 최소한 보여줄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되는 게 요걸 먼저 써야겠다. 5%가 아니고 기간에 대한 모호함이 있어요. 모호함이. 도대체 이거 언제까지 검토해주냐? 언제까지? 단기간 잠깐 봐주는 거 된다는데 이게 2개월이냐 3개월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슈가 있겠죠. 그래서 또 이런 게 있는 거는 우리가 아는데 관할 지자체 공무원이 3개월은 너무 깁니다. 안 됩니다. 근데 똑같은 기간인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3개월 됩니다. 이럴 수가 있잖아요. 이거는 좀 이슈예요. 이건 이슈. 이건 좀 안타깝지만 나온 게 없습니다. 현재. 나중에 좀 구체적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나오면은 곧바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 5%는 여러분들이 지자체만 아시면 안 되고요. 세무서 기준도 이거 다 따지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얘가 예를 들어서 지자체에서 5% 룰을 어기면은 얘는 과태료를 얻어맞는 거고, 세무서, 세법 기준에서 5%를 어겨버리면은 세제 혜택을 못 받아버려요.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고, 이게 지금. 이게. 그럼 결론이 뭐야, 결론이? 자, 그럼 이 모든 세 가지를 내렸을 때 결론은 뭐예요? 결론. 그냥 5% 올리지 말고, 그냥 5% 올리지 말고, 그냥 내가 등록 임대주택이다 그러면은 그냥 의무 임대 기간 동안은 내가 5% 안 올리고 그냥 좋은 일 한다. 그냥 그 생각 하시는 게 제일 안전하게 가시려면. 왜냐하면, 지금 이 경우에는 국토부에서는 5% 올려도 된다, 곧바로. 라고 해도 되는데, 세법 조문에는 1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5% 올리면 안 된다. 그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좀 찜찜해요, 지금, 이게. 물론, 세법에서 최초 계약은 5%보다 더 올릴 수 있어요. 얼마 전에 법원에서도 그걸 확정 지어줬죠. 특별법이니까. 거긴 내용 아시죠? 최초 계약. 분위기가 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최초 계약 그러니까 먼저 계약을 하시고 나중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은 먼저 있었던 계약이 이제 만료가 돼가지고 다시 갱신할 때 그때가 이제 최초 계약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5%고 뭐고 그냥 시세대로 올릴 수는 있어요. 그건 이번에 법원에서도 정했죠. 근데 만약에 반대로 되시면 안 되죠. 내가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에 나중에 계약을 하면 그게 이제 최초 계약이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만기 때 갱신하면 무조건 5% 이제 해야 된 거죠. 그죠? 최초 계약만 그런 거예요. 최초 계약만 그런 건데, 지금 이 케이스는 이제 최초 계약이 아니라 단기간에 한두 달 좀 연장해 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거죠. 이게 만약에 또 최초 계약하고 맞물려 버리면 완전 꼬이겠죠, 이게 막 또. 그래서 진짜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결론이 뭐라고요? 결론이 뭐냐면은, 저는 등록 임대주택이라면은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그냥 5% 넘기지 마시고요. 애매하면 그냥 0% 올리시고요. 확실한 경우에만 5% 올리시고 그게 나는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등록 말소되면 그때는 시세대로 받을 수 있잖아요. 물론 계약갱신 청구권하고 전월세 상한이 한번 쓸 수 있죠. 근데 그거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너무 그걸 다 올려받으실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그걸 꼭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5%를 하나만 보시면 안 된다. 지자체도 보셔야 되고 세무서도 봐야 된다. 우리는 2명의 잔소리꾼이 있다. 한 명만 어겨도 그냥 어느 쪽에서 내가 뺨을 맞을지 모른다. 아시겠죠? 그래서 꼭 그거를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막 이런 분들 계시죠? 지금 내가 뭐 1억 미만짜리 오피스텔 사가지고 막 특히 뭐 오피스텔 자체는 취득세 중과 안 들어가니까 이거 어떻게 좀 했는데 10년짜리 내가 장기 임대주택 등록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죠. 정말 본인의 어떤 확실한 투자 철학과 확실한 그런 신념이 없으시면 말리고 싶어요. 10년이라는 시간 엄청 깁니다. 내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언제 어떻게 어디서 당할지 몰라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조심해야 되죠.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팁을 알려드리자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기존에 등록하신 분 중에 이제 뭐 4년, 8년 있지 않습니까? 민간 단기는 4년이고, 중공공 장기는 이제 8년인데, 시세 대비 막 특히 막 되게 낮은 집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5% 올려도
특히 8년짜리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막 시세 대비 막 2억, 3억 이렇게 막 차이 나고. 자, 그러면은 이제 내가 이제 8년 동안 준공공이라고 가정했을 때 8년 동안 이렇게 해가지고 만기가 다 됐잖아요. 만기가 다 된 상태에서 이제 자동 말소가 됐죠. 그리고 이제 시세대로 받을 수 있다고 치자고요. 세입자도 바뀌고 계약시 청구권 안 써서. 자,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할까? 시세가 예를 들어서 뭐 전세 5억. 근데 나는 전세 뭐 3억. 시세보다 2억이나 낮은 거죠. 야, 이제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드디어 내가 이제 시세대로 받을 수 있다. 2억을 한꺼번에 땡기느냐. 아니면은 3억 플러스 알파. 반전세 가버리는 거죠. 3억 플러스 알파. 이해 안 돼요? 말씀드릴까? 시세가 5억인데 내 건 3억이야. 근데 이제 기간이 이제 만료가 됐죠. 그럼 내가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온단 말이에요. 3억에서 시세대로 가는 게 있고 3억에서 그냥 곧바로 반전세만 가는 케이스가 있겠죠. 확실한 투자처가 있으신 분들은 시세대로 올려가지고 그 목돈 활용하는 것 방법이겠죠. 그렇지 않고 나는 장기 보유할 거라면 그냥 반전세 가는 게 나올 수 있어요. 어떤 물건에 따라 달라요. 그거는 이제 오늘 내용하고 좀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다음에 한번 또 설명드리도록 하고, 우리 내일 그 멤버십 특강에서 두 번째 테마가 등록임대주택 똑똑한 활용법이거든요. 그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이제 좀 내용이 이제 불특정 다수분들이 이제 보시는 내용하고 좀 이제 우리끼리 듣는 내용하고 좀 달라야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모든 분들이 다 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거는 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하나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좀 다 보셔야 돼요. 되게 얽혀 있어요. 특히 주택임대사업자는 민특법, 주택법 영역도 알아야 되고 세법도 알아야 돼요. 양쪽을 다 아셔야 돼요. 잘못하다면 큰일 나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네. 자, 어떠셨나요? 등록 임대주택 있으신 분들은 제가 주택임대사업자 강의를 2017년부터 계속 했었는데, 지금도 보면은 이 통일된 기준이 없고 결국에는 이게 국세와 지방세법이 차이거든요. 세법하고 주택법 영역이 다른 거기 때문에 딱 이게 맞아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고 아셔야 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냥 아리까리 하면 내가 좀 약간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잘못하다가 이게 목적을 명확하게 하셔야 된다고요. 내가 이걸 등록을 해서 대부분 목적이 세제 혜택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세제 혜택을 받는 거에 대해서 내가 그걸 하나 좀 까딱 잘못해버리면은 그냥 이렇게 돼버려요. 과태료도 얻어맞고. 그래서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어쨌든 오늘 날씨가 좀 많이 좀 그랬죠. 그리고 바람도 굉장히 세고 내일부터는 좀 한파가 또 몰아친다고 합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원래 오늘 제 PD님하고 만나서 10만 그걸 기념하면서 회포를 좀 풀고 하려다가 이제 퇴근길에 더 기상이 안 좋다 그래서 다음으로 미뤘는데 생각보다 빨리 그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아쉽긴 했는데 좀 그랬어요. 뭐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더 이제 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정보 많이 드릴 수 있을까, 그것도 좀 고민도 좀 하고 이게 더 좋은 방송 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네, 늘 감사드리고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이게 받았던 이 과분한 사랑과 관심과 응원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돌려드릴 수 있을까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끝나고 뒤풀이는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간단히 하고요. 9시 정도에 끝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건강하시고요. 뒤풀이가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안 나가시고. 네, 아무튼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